당신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혹시 소셜미디어에 그 결심을 선포하고 친구들에게 당신의 변화를 알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구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문화는 변화란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이라고, 큰 소리로 선언해야만 비로소 실제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조건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보편적인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뿌리부터 바꾸는 가장 심오하고 영구적인 변화는 그 누구의 박수도, 그 어떤 외부의 증명도 필요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변화를 선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사실 당신의 옛 정체성이 여전히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옛자아는 외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안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형은 청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면의 일관성, 즉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존재 상태가 완벽하게 하나로 조율되는 순간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가장 위대한 변화가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그 비밀스러운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양자물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변화를 외부 세계에 알리는 행위는 에너지를 흩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갓 심은 씨앗을 매일 파헤쳐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죠.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 상태는 이제 막 싹을 트윤 연약한 새싹과 같습니다. 이 새싹이 건강한 뿌리를 내리고 단단한 줄기를 갖추기 전까지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연약한 새싹을 세상의 온갖 비판과 의심, 심지어는 시기심이 가득한 시선 앞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려 합니다. 이것은 변화의 과정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로 존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변화는 외부의 소음이 아닌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뇌과학은 우리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을 반복할 때 뇌의 신경회로가 물리적으로 재배선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십억 개의 뉴런 사이에서 미세한 전기화학적 연결, 즉 시냅스가 새롭게 형성되고 강화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현미경으로나 관찰할 수 있는 지극히 내밀한 사건입니다.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양자물리학은 현실이 가능성의 바다에서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과정, 즉 파동함수의 붕괴가 웅장한 선언이 아닌 일관성 있는 관찰자의 조용한 응시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양자장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 즉 당신의 존재가 발산하는 에너지 신호에 반응하여 재배열됩니다. 당신의 변화가 더 보이지 않을수록, 더 조용할수록 그 변화는 더욱더 강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정체성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행동을 하려고 애쓰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유해지고 싶어 하면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를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면
당신은 우주에 상충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브레이크를 밟은 채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이라고 믿는 정체성에 따라 현실을 창조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 행동의 95%를 지배하며 과거의 감정적 경험과 깊이 각인된 믿음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이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다시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재프로그래밍 과정이 바로 침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정체성, 예를 들어 나는 풍요롭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다 라는 존재 상태를 내면에서 조용히 품기 시작할 때 당신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신경망은 처음에는 아주 가늘고 약합니다. 마치 숲속에 난 작은 오솔길과 같죠. 이 길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드나들게 하면 길은 금방 망가지고 맙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조용히 꾸준히 그 길을 혼자 걸으며 다진다면 오솔길은 점점 넓어지고 단단해져서 마침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외부의 판단과 의심은 이 연약한 신경 회로의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당신을 다시 익숙하고 안전한 과거의 신경망으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새로운 정체성이 외부 세계의 그 어떤 증거나 인정 없이도 스스로 진실이라고 느낄 만큼 내면에서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그것을 비밀스럽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내면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일관성, 즉 코히어런스에 있습니다. 양자장은 오직 일관성 있는 신호에만 반응합니다. 일관성이란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신체의 생리적 상태가 하나에 통일되고 안정적인 신호로 정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흩어진 전구 빛처럼 사방으로 퍼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시키는 레이저 광선과 같은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루 종일 모순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10분간 풍요를 명상하고 나머지 24시간 50분 동안은 부족함과 걱정, 불안의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주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는 나는 부족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증거는 통장 잔고가 바뀌거나 다른 사람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면의 상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었던 일에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주파수가 바뀌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신경계가 새로운 현실에 먼저 적응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변화, 즉 체감으로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이 내면의 상태 변화를 만드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의식적인 호흡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숨을 깊고 천천히 쉴 때 당신은 즉각적으로 투쟁 도피 반응을 관장하는 교감 신경계에서 휴식 소화 반응을 관장하는 부교감 신경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와 심장 사이에 조화로운 신호를 보내 심장뇌의 일관성 상태를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몸은 강력하고 일관된 전자기장을 생성하여 양자장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의식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는 오직 당신만이 아는 내면의 성소에서 행하는 가장 강력한 창조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3번만 반복해보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개념을 더 깊이 확장해 봅시다. 당신은 다차원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전기적 신호를, 감정은 자기적 신호를 보냅니다. 생각과 감정이 결합될 때 당신은 세상에 강력한 전자기적 신호를 송출하는 방송국이 됩니다. 당신이 어떤 주파수로 방송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현실이라는 라디오는 그 주파수에 맞는 프로그램을 재생합니다. 당신이 과거의 감정, 즉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분노와 같은 낮은 주파수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의 현실은 그 감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사건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죠. 에피제네틱스, 즉 후선 유전학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유전자의 발현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의 상태에 있다면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켜고 건강을 유지하는 유전자를 끕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당신의 생물학적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의 과정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상태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감사, 사랑, 기쁨, 자유와 같은 높은 주파수의 감정을 당신의 몸이 기억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영적 가르침들이 수천 년 동안 이야기해 온 바입니다. 성경에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말로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았다는 존재 상태, 즉 믿음의 상태에 머무르라는 의미입니다. 베단타 철학에서는 아함 브라흐마스미, 즉 나는 브라만이다, 나는 신성한 전체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진실로서 자신의 신성을 체화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이 새로운 존재 상태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내면에서 유지할 때 당신은 양자장의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당신의 주피에이스와 공명하는 특정한 현실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관성 있는 관찰이 그 현실을 물질 세계로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일상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나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일상 속 작은 틈새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에 단 1분이라도 당신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존재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부유한 당신, 건강한 당신, 사랑받는 당신의 느낌은 어떠한가요?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출근길에 혹은 설거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하며 당신의 중심, 즉 심장으로 돌아오세요. 외부의 소음과 자극에 반응하는 대신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에 머무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능동적이고 강력한 창조 행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당신이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에 당신 자신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당신의 가장 큰 목표나 변화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대신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의 내면 작업에 쏟아 부으세요.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고 당신의 새로운 미래를 감정적으로 경험하세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아마 당신은 외부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이 변함에 따라 외부 세계가 마치 거울처럼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동시성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키워온 내면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하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의심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의 뇌와 몸은 수십 년 동안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때 과거에 익숙한 자아가 저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 와 같은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결심이 시험받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억하세요. 외부 세계는 당신의 과거 에너지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를 송출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현실이 즉각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거대한 배가 방향을 틀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 신호가 물질 현실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이 시간차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새로운 존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부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이 당신의 내면에서 그 미래가 이미 진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그것이 과거의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유령임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당신의 호흡으로 당신의 심장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의 감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세요.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새로운 신경망은 더욱 강해지고 과거의 신경망은 약해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당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과 반응 패턴이 힘을 잃고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라 당신의 현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창조자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오직 침묵 속에서 당신 자신과의 깊은 연결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변화는 축하 파티가 아니라 조용한 혁명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세포 하나하나의 수준에서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장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재편성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인정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통해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주권자입니다. 외부의 검증에 대한 중독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조용하고 꾸준한 내면 작업에 헌신하세요. 의식적인 호흡과 같은 단순한 의식을 통해 내면의 일관성을 기르고 새로운 정체성을 온몸으로 체화하며 보이지 않는 변화의 과정이 물질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충분히 오래 그 과정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변화를 세상에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변화된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새로운 에너지는 말없이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내면적 조화를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재구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적 창조의 예술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휩쓸려 에너지를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묵의 힘을 믿고 당신 내면의 우주에서 새로운 현실을 잉태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위대한 여정은 바로 지금 이 고요한 순간에 시작됩니다.